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정부가 계속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90%가량은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특히나 6월 이후에 그 상승폭이 더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올해 집을 사야 한다라는 응답자가 72%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6월 이전에 사는 것이 좋다라면서 상반기 중에 양도세 회피 물량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했습니다. 6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투자 전략의 실마리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초반에 전망에 대한 부분만 치우치다 보니까 세법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요. 네. 최근에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거기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최종적으로 매도할 경우에 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개정이 됐고 2021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유권 해석이 거의 한 2년 만에 시행되고 나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파격이 엄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집을 팔 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최종 1주택 이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추가 2년 보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권 해석이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해 정부가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분이 한 채를 세금을 내고 팔았다면
남은 1주택을 세금을 내고 주택을 매도한 그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데요. 만약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지켜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일 때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세를 놓으신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조정 대상 지역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적용 거주 기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세법에 대한 이슈 강의 시간에 2년 보유,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에 대한 2년 보유 기간이 새로 들어간다는 부분을 서너 번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덧붙여서 올 1월 14일 날 기재부 유권 해석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최종적으로 남겨서 매도를 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에서 보유만 2년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거주를 다시 2년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유권 해석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좀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본 내용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존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분양, 혼인합가 등을 제외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한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과세로 처분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내용 그림을 좀 보실 텐데요. 영상에도 보셨듯이 자, 14년도 5월 달에 취득했고 19년도 2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A주택과 B주택을.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4월 달에 과세로 B주택을 매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2021년도 4월부터 A주택 보유관을 다시 산정을 해서 21년도, 23년도가 되겠죠. 23년도, 3년에서 3년 이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B주택 양도 후에 2년 보유 후 처분 시 비과세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같은 경우엔 다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 본 유권 해석의 질문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2년 이상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입니다. 취득 당시 A주택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직전 주택을 처분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데요. 현재 지금 법 시행일은 2021년도 1월 1일 날 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개정안은 2019년도 2월 달에 개정이 돼서 2년 유예를 두고 올 1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B주택 양도 후에 A주택이 조정 지역이었다고 하면 취득 당시에 A주택을 법 시행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러면 2년 이상 다시 또 거주를 해야 됩니까? 예전에 2년을 거주까지도 하고선 나는 새로운 집에 지금 현재 타인의 집에 임대차로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지만 자, 기재정부 유권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 내용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대로 2022년도 1월 14일 날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입니다. 자, 보유기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주기간을 기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요지를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 내용 보시면 질문에 대한 질의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똑같은 내용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두 가지 안 중에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질의의 경우에 1번 안이 타당하다라는 유권 해석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사례가 나왔는데요. 사례가.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입니다. A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후에 바로 전세대원이 입주해서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 이상의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5월 1일 날부터 타인 소유, 임대차로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A주택의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B주택입니다. 2018년도 5월 3일 날 취득 후 2021년 5월 9일 날 과세로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조정입니다. A주택을 취득을 했고 B주택을 그 이후에 이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을 채웠고 거주기간을 다시 채워야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들이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취득 당시에 규제 지역이 아닌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첫 번째 A주택이 취득할 때 과연 조정 대상 지역이었나 아니었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미 2년 이상을 거주해서 벌써 본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에 대한, 특히 거주에 대한 부분을 요건을 충족시킨 분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였을 경우엔 본주택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유권 해석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9년도 2월 달에 개정 후에 2년 만에 벌써 시행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있어 혼란을 지금 비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있어서 채워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요건 해석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1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앞으로 나의 투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1:1로 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끝번호 1008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 푸르지오 아파트 42평형대 실거주 9년차입니다. 여기를 매도하고요. 달서구 상인동의 상인 영남 화성 아파트나 월성동 월성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대구 안에서 이동을 하시는 건데 편리동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다른 아파트 어디로 가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략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디로 갈까요? 본 내용 같은 경우 서구에서 대구 서구에서 달서구 쪽으로 달서구의 두 아파트예요. 한 아파트는 연차가 좀 오래됐고요. 한 아파트는 한 5, 6년 차 된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아파트와의 어떤 비교입니다. 네. 둘 다 대구 전철에 있어 상인역과 월배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입지가 비슷해요. 근데 그런 중에서 어떤 게 더 본인께서 들어가신 데 있어서 좀 나을까라는 질문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자, 일단은 먼저 상인동 상인 영남 화성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는 758세대. 자, 준공 연수가 29년 차입니다. 자, 우리가 연수가 오래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용적률을 좀 보죠. 액면이 어떻게 돼 있나. 235%. 재건축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40평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0평대로 지금 옮겨올 가능성이 너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럼 46평대를 좀 보시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4억 9천 그리고 한 5억 1천까지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물은 거의 없는 걸로 좀 나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에서 대구 1호선 상인역 주변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습니다. 뒤쪽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여러 학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학세권에 품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앞쪽으로 월곡 역사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지만 단 하나 좀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다. 라는 부분이 하나의 단점이고 나머지 좀 전체적으로 장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아파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만간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로 앞쪽에 보게 되면은 주공 아파트 3단지가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지금 한 1080세대 되는데
이게 한 1480세대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있어서 어떤 랜드마크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는 아파트의 입지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월성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남 화성 아파트 그리고 월성 레미안 아파트 위치입니다. 월서 중학교 옆에 있죠. 자, 월배역, 상인역 비슷하게 한 500m 떨어져 있고요. 세대수를 보시면 760세대 비슷합니다. 자, 2006년도 준공으로서 16년 차고요. 용적률은 뭐 얼마 안 되는 아파트니까 볼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번 큰 평수를 좀 볼까요? 큰 평수 40평대 좀 보겠습니다. 자, 가격대가 현재 지금 5억대 5억 7천에서 실거래가가 6억대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연도수가 좀 덜 되다 보니까 5억 7천에서 6억대 좀 전에 봤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금 월성 그리고 아까 상인 월성 같은 경우 16년 차 29년 차 가격대가 40평대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5.7억에서 6억 지금 아까 전에 4.9억에서 5.1억. 자, 보신 대로 이 월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도로 정비 계획이 현재 좀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발 계획까지 있고 그리고 그 영남 화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로서 리모델링이 지금 점차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좀 더 새 아파트로 가느냐 아니면 좀 낡았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호재가 있을 만한 지역으로 가느냐. 그리고 뭐 월성 레미안 아파트도 호재가 없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매물들이 거의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아파트의 선택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가치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오래됐지만 상인 화성 영남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추후에 현재 지금 위쪽으로 이 지금 산업단지 앞쪽으로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신축 아파트와 대장주 아파트들이 많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10년에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인 영남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달서구의 두 아파트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는 상인동의 아파트. 하지만 노후화됐다는 점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들 개선 가능성 좀 체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호재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상인동, 상인 영남 화성 아파트를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번호 108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 장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66세대 한 동짜리 아파트인 장안동 경남 하이뷰를 팔고요. 부평의 상곡동에 있는 금호 이수 마운트밸리로 이사 가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의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데 인천 부평구로 이사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대표님? 요즘에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케이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문가가 다 되신 게 비슷한 가격대, 아, 그래요? 비슷한 평수, 비슷한 호재 등등을 가지고 잘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래서 많습니다. 더 고민이 많으실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용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장안동 경남 하이빌 아파트입니다. 66세대입니다. 자, 한 동짜리 아파트고요. 19년 차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30평대가 주요 메인 아파트로서 가격대가 현재 5억 6천. 최근 2020년도 초반보다도 지금 이제 5억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아파트의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배봉산 너머로 청량리입니다. 답심리고 지역이고요. 자, 특별하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일단은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좀 약간 외진 입지라서 가격대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로라도 이 가격대에 인천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청량리에서 신내까지 들어가는 면목선입니다. 면목선이 장안이동 주민센터 앞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2027년도 계획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야, 그러면 이 역사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2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일단 서울권 지역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3년간 가격 변동을 본다고 하면 2003년 전에 2018년도를 보시게 되면 한 3.7억 정도에서 현재 지금 오른 가격이 5.6억 정도입니다. 한 1억 9천 정도, 1억 6천에서 9천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 탄력도가 있었다라고 비교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주를 예측하고 계시는 인천의 부평구에 있는 상곡동 금호이슈 마운트 밸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34평대 비슷하고요. 현재 가격이 5억대, 5억 2천에서 5억 7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1300세대, 384세대다 보니까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래프가 만만하게 계속 상승된 곡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전 똑같이 3년 전 시점에서 봤을 때 한 3.78억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5.5억에서 5.7억 정도 비슷한 1.9억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슷한 상승 탄력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면서 15년 차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19년 차였죠. 한 4년 차이가 납니다. 아까 면목선을 말씀드렸지만 본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7호선 연장선 3공역이 들어옵니다. 3공역 올해 5월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러면 양쪽으로 가격 상승률도 비슷하고 그리고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슷한 시점에서 같은 가격대 매도를 하고 인천으로 넘어오시기보다는 일단은 서울에 거주를 하시면서 주변에 돌아가시는 어떤 주택시장의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넘어오시면 다시 들어가시기가 쉽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거주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체크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동하시기보다는 서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용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용은 용인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37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는 울산 북구 연포동 성원 쌍떼빌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10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저희 아파트는 건축한 지 17년이 됐고요. 아직도 2억 원 초반대입니다. 이 돈으로 남구 쪽의 다른 아파트로 갈 수는 없어서요. 부산이나 울산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라도 매수를 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드립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내 아파트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그만큼 또 답답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어디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주변의 집값이 많이 오름으로써 내 집값은 그 자리 굉장히 허탈하죠. 상실감과. 네. 이런 어떤 현실이 1주택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들은 아까 뭐 우리 앵커님도 얘기했지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짜야 될 게 올 6월 전까지 매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2번 속았습니다.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분들, 특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청약을 준비를 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청약을 계속 보시면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까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본 성원 상대빌. 자, 울산에 있는 북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현대제철 울산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북구, 요 지금 현대제철 뒤편 쪽으로 요 아파트 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봤을 때는 주변의 남구 그리고 중구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왜 우리 아파트 가격만 안 올랐을까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주셨고요. 그 질문에서 그럼 이 아파트를 팔고 항상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재개발 들어가면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곳, 부산이나 울산 등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재개발이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부동산에 있어서 수익을 얻어볼까 하는 물건지를 정말 많이들 쳐다보고 계신데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걸 찾기보다는 차근차근 짚어가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더 이 시점에서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800세대입니다. 18년 차네요. 현재 지금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억대 초반 맞습니다. 31평대가 주 메인 평수대인데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의 지금 현재 시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의하셨던 아파트 북구의 성원 상대빌 아파트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남구, 중구, 북부, 동구, 울주군까지 울산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지금 북구 지역에 있어서 최근에 규제지역 지정에서 울산이 남구 그리고 중구가 함께 규제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왜? 남구만 먼저 묶일 줄 알았지만 중구까지도 그만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동구와 울주구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남구와 중구가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로 북구로 넘어오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 울산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물건도 좋긴 합니다. 매도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내가 지금 아파트 1세대를 가지면서 보유하면서 가격이 안 오르는 답답함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알려지지 않고 요 금액대의 재개발 물건을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초기 물건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게 최소 10년에서 15년은 봐야 됩니다. 그 와중 속에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가격이 안 오르는 것만큼 답답함은 여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개발이라는 게 사업이 순탄적으로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리스크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북구 현재 성원상대빌 아파트에서 방법을 갈아타기 1세대 1주택에 대한 갈아타기 방법, 일단은 1차적으로는 중구 쪽으로, 그리고 중구에서 남구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아니면 부산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갈아타기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내 1주택에 대한 부분을 확보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내 여유 자금을 가지고 2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합원 입주권 투자로 전략을 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끝번호 7032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시골에 농가주택이 2채 있습니다. 이 농가주택은 현재 공시지가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농가주택을 좀 팔아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이 농가주택까지 해서 다주택자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세금이라든지 취득세적인 면에서 내가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 활용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세금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께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취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던 거는 뭐냐면 네. 지금 농가주택이 2채가 있다. 근데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지가가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알아보니까 내가 지금 분양권, 재건축이죠. 재건축 아파트를 내가 분양 지금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등기를 칠 때 주택수가 해당이 돼서 내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받을 거라고 지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알아보셨는데 우리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농가주택 2개가 주택세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3주택자예요.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취득 같은 경우에는 12%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농가주택에 대한 2개 이 부분에 있어서 12%를 안 받기 위해서 농가주택에 대해 본인에 있어서의 어떤 자산 그 형성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취득세를 비교해 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신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 1억 미만의 공시가격 주택 그리고 농가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그 세법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가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28조 2에 보게 되면 2항에 보게 되면 농가주택은 이러해야 한다. 자, 도시지역 아니어야 되고 광역시 중에서도 군지역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허가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수도권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농가주택으로 봐줄게라는 얘기고요. 또한 규모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여야 되고요. 건축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 45평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건물가액, 토지가액 해가지고 6,500만 원 이하일 때 농가주택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잘 알고선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워낙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길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방세법 제28조 2의 항에 보게 되면 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취득세에 대한 전략을 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서 세금이 참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 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정책의 방향이 이제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조금 더 바뀌게 되면서 시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에 따른 또 나의 투자 방향성을 재정비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1:1 상담으로 그에 대한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방향성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부동산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공급대책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내용에서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 현재 지금 시행령이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지역은 중공업 지역 내에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 물건이 그런 어떤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시장역 직선거리로 한 300m 떨어져 있는데요. 좀 이따가 역세권 고밀 개발에서 역세권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전용 면적은 23.3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2.76제곱미터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1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투룸 구조고요. 2020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개요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등포 다세대 주택의 위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2호선과 5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호선 영등포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권 내 지하철이 한 307곳이 됩니다. 307곳. 그 중에서 한 100여 곳을 선정해서 지금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본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 영등포 시장역 출구 가장 먼 곳까지 직선거리 졌을 때 한 300m 나옵니다. 300m.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중공업 지역을 준주거지로 바꿔서 용적률을 200%에서 700%까지 올리겠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재개발에서 봤듯이 조만간 고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역들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대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 여건 중에 보시는 대로 본 물건은 중공업 지역, 서울시의 3.3%의 용도에 해당하는 중공업 지역 내에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워낙 지금 중공업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까지도 충분한 본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입니다. 여러 어떤 개발 호재를 다 제치고요. 최근에 나왔던 새로운 국토부 장관의 공급 정책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세권 고밀 개발. 두 번째, 중공업 지역.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일단은 부합이 되고요. 선정은 아직 뭐 시범 단위가 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공공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상지를 보면 역세권 고밀과 도심 역세권이고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 비율이 50%가 넘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중공업 지역에다 용지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식을 보게 되면 공공 방식으로 LH나 SH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본 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면제,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의 최근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발표됐던 역세권 고밀 개발, 자, 변경 내용을 보시면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일반 주거지역 200%에서 250%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종상향시켜서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의 역세권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250m 이내를 역세권의 범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지하철의 승강장에서 500m 이내의 부분을 따져보고 나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물건도 그 안에 일단 범위 내에는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효과를 보시게 되면 307개 역세역 중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된 100여 개 곳의 용적률을 200%에서 최대 700%까지 올려서
건축할 수 있게 하면 최대로 지금 공급에 있어서는 좀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지금 본 정책이 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1월 말에 공포 후에 4월 말에 시행 예정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1월 6일, 1월달 1월 6일 날 지금 국토부 자료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서울시 중공업 지역 순환 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 자, 보시는 대로 3월 중에 3, 4곳의 선정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2015년도 영등포 중공업 지역 정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서울시 자료입니다. 자, 공공재개발도 예전에 2010년도, 2004년도에 나와 있던 자료들에 보면 그때 내용들에 지정됐던 곳들이 대부분 지정이 됐습니다.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3, 4곳 중에서 제가 보는 견제서는 한 곳 정도는 영등포 지역 내의 중공업 지역의 시범사업 지역이 지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 본 다세대 주택의 개발 호재를 좀 마무리 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입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이 완료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상 6층으로 총 14세대,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모든 풀 옵션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바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풀 옵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예상 매매가는 3억 2,800입니다. 현재 지금 전세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2억 9,800이 전세가 확정되어 있고 실투자금은 3천만 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고밀 개발의 이슈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이슈까지 담고 있는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영등포라고 하면은 3도심을 키워드로 해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가득한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는 점 포인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상가 기다리고 있고요.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자, 어려운 시기에 상가를 소개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본상가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5년 장기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투자할 곳도 없는데 좀 안정적으로 내가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미사상가입니다. 자, 5호선 최근에 개통된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수변광장 바로 앞에 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용 면적 62.58제곱미터,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 4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5월 한참 지금 1층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 21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병원이 5년 장기 임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다 보니까 타 상가와 차별화되게 주차 대수가 140대로 확보되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미사상가의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두 번째도 입지고요.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북권 그리고 바로 인근에 바로 있는 미사 강변 신도시 내의 미사역 중심권 안에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대형 쇼핑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등 여러 대단지 산업단지의 수혜까지, 배후 수요까지도 풍부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사역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 내에 본 상가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 미사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호수공원 내에는 여름에 사계절 음악 분수를 열 수 있는 그 공연장까지 함께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변에
주변에 본상가 주변 미사역에서 본상가로 걸어오다 보게 되면 주상국파 4,700세대가 고정 배후 수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 강변 신도시의 3,8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세대 38,0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세대 22,000세대와 더불어서 주변의 세대수가 거의 한 10만 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세대의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라고 광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보시면 되면은 여러 복합단지, 산업단지들에 있어서의 어떤 근무 인원들, 직장인 수요가 거의 19만 명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미사역을 통한 어떤 회식 자리나 아니면 추후에 상업지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인구에 있어서 배후 수요까지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강일지구 외에도 미사 강변 도시도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쇼핑몰 등 그리고 근린 상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 미사역을 품고 있는 미사역 상권 또한 광역 중심 상권의 입지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역세권 미사역에서 본 상가 건물로 들어오실 때 보게 되면 여러 어떤 쇼핑 상가와 모든 어떤 입지가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입지 여건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대지 면적은 667평이고요. 건축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쳐서 22,938평 정도의 대규모 건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가 건물이라서 최대 지금 법정 주차수보다 훨씬 더 많은 14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시켜놨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상가를 주변에 있는 수변 상가와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상가들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보시는 대로 6가지 상가 중에서 본 상가의 대지 면적이 가장 넓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호실수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차 대수에 있어 월등하게 많은 건물의 특징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다른 상가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대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표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5년 병원 장기 임차로 임차가 맞춰진 미사지구의 상가 예상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야, 임대가는 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0만 원의 임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억 2,8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 미사지구 상가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도 만나봤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병원 장기 임대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상가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도 많으실 거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인데요. 160%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를 적용할 경우에 아이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 월소득 888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 최초 구입일 경우에는 이런 완화된 소득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과 함께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